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일 만에 열렸습니다. 실무회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은 이날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재발 방지 보장 문제 및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남북당국 실무회담은 5개조로 구성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개성공단 사태 발생 133일 만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사 사태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남과 북은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키로 공동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한편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남북당국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 해결하는 남북당국 간 상설협의기구로 향후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투자자산 보호 등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자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외국 기업 유치 적극 장려,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제도의 국제화와 생산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 관세 인정, 공동 해외 투자 설명회 추진 등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하며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와 국제화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16일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후 이산 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8월 23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7만 3천여 명 정도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80%가 넘는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의 상봉으로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열린 2013 민화협 통일정책 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남북이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일으켰고 안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벌어졌다며 여기서부터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류 장관은 남북관계 상황이 좋아지고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데 있어 특히 핵 문제에 진전된 자세를 보이면 정부 정책은 여러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관계에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인도적 지원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지난해 59.1%에 비해 5%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통일이 남한의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 역시 48.9%로 지난해 51.6%보다 내려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하락의 이유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와 전반적인 안보 위기 해소 및 한반도 평화 유지를 더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국민의 인식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는 물음에는 52.3%가 긍정적으로 답해 2012년 34.3%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50.4%가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통일부는 13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어린이 어깨동무 두 곳에 대해 지원 물품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방북 승인은 지원 물품 분배 투명성 확보와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나간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두 단체는 각각 8명과 10명으로 방북단을 구성해 8월 14일 중국을 경유 평양으로 들어간 뒤 17일까지 대북 지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 등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일행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위해 8월 18일부터 열흘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금년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이번 방한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문단은 19일 국무총리를 예방한 뒤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관계자를 면담하고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 및 납북 피해자 가족, 북한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는 대한독립 68주년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싸울 때는 남과 북이 없는 한나라, 한민족이었죠.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의 독립은 완성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주요 인물 김구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